예, 안녕하세요. 공인국어능력시험 권기태입니다. 아마 시험제도 바뀌고 나서 누구에게서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할지 상당히 막막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저하고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시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토클 있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 두 시험 다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평가되는 영역을 보면요.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 듣기 부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쓰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어휘, 어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읽기라고 얘기하는 독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 듣기 범주의 말하기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쓰기에서 확장돼서 창안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토클 같은 경우에 어휘, 어법의 어문 규정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아주 달라지는 것들은 아니고요.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네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잘 틀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따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계속 실전 과정을 통해서 오류들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론 어휘, 어법이라는 영역하고 일정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실전과 더불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MDP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굉장히 낯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휘하고 어법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둬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어휘, 어법 부분에 이를테면 어휘의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 한자어의 쓰임, 아니면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기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특히 어법이나 어문 규정 부분에서는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들을 일정 정도 암기를 하고 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수를 많이 까먹는 영역이죠. 읽기, 소위 얘기하는 독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받지는 또 못하니까 이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국어능력시험 범주에 들어가는 토클이라던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다 이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공부의 기준점은 이렇게 잡아 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강의는요. 첫 번째로 어휘, 어법 집중 강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기, 독해 강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가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되는데요. 어휘 어법 같은 경우는 더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미라클 코리안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어휘 어법의 기본 개념들 다져나가고요. 이를테면 형태론이나 의문론 이런 것들이 있죠. 다져나갈 거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 계속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읽기 부분은요. 독해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더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코리안 리딩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휘 어법 교재 하나, 그 다음에 읽기 독해 교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국어능력 시험의 유형에 맞추어서 단기간 준비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수업 구성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어휘 어법이나 읽기 수업 같은 경우에 주일에 3시간으로 구성되는데 둘 다 주일에 3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에 2시간 정도는 이론과 개념 강의가 들어가고요. 네, 마지막 1시간은 기출문제 해제가 들어갑니다.
얼핏 보면 뭐 어디에서나 이런 강의로 구성을 하겠지만 일단은 MDP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로는 포인트를 전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MDP 학생들, 여러분들 주로 이과생들이니까요. 이과생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론과 개념 강의를 할 거고요. 기출문제 해제도요,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푸신 문제에 답안을 올려주시면 오답률이나 아니면 그 오답 반응률을 분석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따로 모아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따로 모아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예상 문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홀수달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강의가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주기를 비교해 보면 매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토클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딱 월말이나 월초에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사회 완성 코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 완성 코스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물론 1월달 강의, 2월달 강의, 3월달 강의, 4월달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그죠? 매번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서 이렇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래서 점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 강의 매달 들으셔도 겹치는 부분, 뭐 이론이나 개념이 겹치기는 하지만 문제가 똑같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죠? 보통 이 정도로 수업하게 되죠. 이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기간을 제 수업에서는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3개월 완성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테면은 어휘어법 강의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해서 8회 2달 코스죠. 그죠? 그 다음에 독해 강의. 역시 2달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따로 들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주 1회니까. 주일에 3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투자하셔서 2달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각각 8회 완성입니다. 8회 완성이 2달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그래도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국어 능력 시험에 내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 어느 정도 언어 감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실전 과정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과정 병행하면서 실전까지 2달 안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이거 2달 듣고 마지막 시험 앞두고 실전 모의고사 한 달 과정으로 들으시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된다는 거죠. 3개월 기본 과정이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어떤 당락을 절대적으로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정말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관리인데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옛날처럼 제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닥달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고요. 과학적인 시스템이죠. 바로 오답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를 만한 부분들을 적절히 짚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과제물이 부과가 되고 부담되지 않는 과제물이겠죠. 그 과제물에 대한 성적 분석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공이 됩니다. 그죠? 물론 원하는 사람들이야 수시로 와가지고서 매주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기출문제나 실전 모의고사 과정 중에서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을 내가 잘 틀리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점적인 클리닉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미리 과제를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런 분석들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본 코스가 끝나고 나면요, 본인이 자주 틀렸던 영역들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 배부되는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이를테면 독해 부분에서 추론적인 이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추론적인 이해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어휘어법 부분에서 맞춤법 부분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만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MDP 시험에서 국어 능력 시험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MDP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향이나 취약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한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들로는요, 시간만 끌 뿐이고 효율적인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제 강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단시간 안에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 정도로 끝내고요. 저하고는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